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 원장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또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이 컨텐츠 내용도 공작관TV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하도 저희 이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에 대해서 이 페널티가 심합니다. 지금 2년이 넘도록 광고가 한 푼도 못 붙게 이렇게 지금 혐오 채널로 만들어 놓고 있고, 저희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가 북쪽 김정은에게나 아니면 중국 공산당에게나 상당히 불편하고 불리하고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았죠. 덕분에 저희 채널에는 전혀 광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가셔서도 조금만 좀 시청을 좀 해주십시오. 클릭을 좀 해주시면은 참으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www.k-cia.kr 인터넷 주소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습니다. 특히나 그 필요한 그 상품들 구매하실 분들은요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 2일입니다. 어제 우리 국민의 거대한 동력을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3.1절을 맞이하는 남다른 감회와 함께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곧 나오게 되죠. 뭐라 그래도 지금 나와야 되고 지금 불법으로 납치되어 감금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마땅하게 대통령은 다시 원대 복귀, 직무에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의 복귀를 앞두고서 이 거짓말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지금 경고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작은 제목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 하면요. 교회에서 지금 세상 바뀌는 모습을 모르고 그저 문 쳐닫고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적극적인 무슨 선거 캠프도 랠리도 잘했던 것도 있지만요. 가장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던 미 합중국을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웠던 미국의 건국 정신을 오늘날에 다시 되살리고자 한 미국 전체 국민들의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LGBTQ를 외치는 카말라 해리스, 조 바이든, 그 같은 거짓되고 부패된 민주당 정권에게 더 이상 미국 국민들은 그들에게 권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주의 운동에 계몽이 되고 크게 정말로 올바른 성경 말씀에 각성된 미국 국민들이 이제 우리 이럴 때가 아니구나. 트랜스젠더로 DI를 하고 이럴 때가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누가? 미국 국민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독교 회복 운동이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그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득표 차이로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 당선시킨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이 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성령 하나님만 잘 믿고 우리끼리만 잘하면 뭐가 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나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국가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미국은요, 지금
거짓말하는 자들을 지금 색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바로 USAID, 미국 국제협력처라는 곳이죠. 자, 그들이 과거 우리가 6.25 전쟁을 마치고 정말로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에게 모포도 갖다 주고 우유가루도 갖다 주고 옥수수가루도 갖다 주고 먹고 입을 것도 갖다 주고 아주 친절하고 좋은 기관이었는데, 이 자들이 클린턴 이후부터 오바마를 거치면서 조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국고를 도둑질해 간 도둑놈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돈을 훔쳐먹고 배를 불렸던 미국의 부패 정치인들, 기득권층들이 이제 결국에 하나씩들 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패망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목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는요, 제발 좀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살자. 거짓말은 바로 모든 죄악의 시작이고 그로 인해서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58년생 좀 되는 사람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보통 7, 8학번 정도로 갑니다. 7, 8학번 정도로 가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동숭동 시절을 마감하고 1974년도에 관악 캠퍼스로 이전을 하죠. 때는 아직도 서울대학교 들어오는 그 입구가 흙탕길이었던 바로 그런 아주 열악한 시절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곳이 이병철 삼성회장의 개인 소유 골프장 지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학년, 2학년 때 교련 훈련을 받을 때 과거에 골프장으로 쓰여졌던 그 잔디밭들이 남아있는 관계로 해서 우리가 그 잔디밭에서 총검술도 하고 각개전투, 포복 이런 것들도 하곤 했었죠.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0년대에요. 만약에 78년도에 서울대 법대를 입학했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그런 거짓말 장인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성씨가 허씨란 것만 얘기하고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보면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78년도 만약에 대학을 왔더라면 중간에 사병으로 군대도 갈 수 있고 장교로 간다 그러면 7879 8081 4년을 다니고 82년도 초에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학군 장교나 아니면 학사 장교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78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것도 80년도에 장교로 법무관을 다녀왔다. 이런 건 시기적으로 또 당시 제도나 규정을 볼 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78년도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은 사법시험을 몇 학년에 합격했든 간에 결국 대학을 마치고 연수원에 가서 2년을 마쳐야지만 군대에 법무관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로 사병으로 군대를 간 것이지 장교로 군대를 갔다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졸업도 안 하고 장교로 군대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이 나라에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총신대와 총회신학교 이런 여러 가지 그 신학대학이 있죠. 광나루 신학대학도 있고. 그런데 비슷비슷한 그 신학대학의 이름 속에서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요즘 목사들 보면은 서울 인근에 교회 같은 데라 그랬습니다. 교회 혹은 교회 같은 곳에서 문교부 인가도 안 나고 세워놨던 그런 학교 나온 사람들이 지금 목사를 한 사람이 많아요. 주로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60년 4.19 혁명, 61년도 5.16 군사혁명 나기 전에 그 50년대 출생했던 사람 중에
그렇게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그러고 이런 엉터리 목사짓을 한 사람들인데요. 전혀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1951년 토끼 때부터 1961년 뭡니까 소띠 이런데 되기 전 사이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78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계열로 입학을 해서 2학년 올라가면서 법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적이 낮은 사람들은 79학번에 있는 법과 대학에 성적 안 좋은 사람들은 법대를 올 수가 없었겠죠. 자, 극명한 사례가 있어요. 이전에 50억 클럽에 포함된 사람 있죠. 김수남 씨라고. 그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까지 된 사람인데 이 김수남이가 78년도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들어왔다가 성적이 안 좋아서 한 해를 꿇고 그 다음에 79년도에 법대를 왔어요. 그래서 학번으로 따지면 79학번보다 한 학년이 빠른데 79년도에 이제 1년 후배들하고 대학을 같이 다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내 방송을 보고 또 사기치는 데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지금요 제가 왜 이런 방송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무슨 뭐 윤석열 2기 행정부에 뭐 내가 인사 추천한다는 운동,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회를 간다는 운동, 이게 전부 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79년도 입학을 같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즉 당시 사법시험을 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호인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고 유일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대를 나왔다 어쩌다 하면서 거짓말 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들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국민 여러분? 지금 누가 다니면서 윤석열 제2기 행정부를 구성할 무슨 각부 장관이나 뭐 이런 주요한 보직을 갖다가 미리 뭐 인사 추천한다. 이게 뭐냐?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랑 만약에 같은 뭐 사법연수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 황교안 씨가 사법연수원 몇 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면 돼. 그런데 사실 황교안은 사법고시 23회 합격자고 그리고 1981년도에 연수원 13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료한 때는 1983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79년 11.6이 나고 혼란한 기에 뭐 삼천교육대가 생기고 뭐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뭐 법무관을 했다라든지 뭐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뭐 어땠다 저땠다 하면요. 그 뭐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에 국민들께서 속으시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윤 대통령은 물론 본인이 다 잘했다고 할 수 없겠죠. 아마 지금 본인 스스로도 많은 회한에 많은 생각에 잠겨 있을 건데 지금 일반인들을 만나려면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다닌다는 동 새로운 내각을 짜고 있다는 동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 자유 보수 우파의 굵직굵직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꼭 조심하시고 접촉 자체를 안 하실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부장이다 원장이다 다녀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과 교원 영세, 간신과 내시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갈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같이 근무를 했었던 국정원의 한 부서에서는요. 나오지도 않은 서울의 명문고등학교, 당시 사립고등학교 중에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인 서울 보성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가운데 또 군 장성들 가운데도 보성고 출신들이 계세요. 그런데 강원도 시골 학교를 나온 사람이 중앙정보부 시절에 어쩌다 정규과정 공채로 입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연유인지 아마도 막 결혼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오지도 않은 서울의 보성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중앙정보부 시절이니까 장인 되는 사람도 이 사위 될 사람이 나와 같이 보성을 나왔는지 아니면 뭐 중앙고등학교 나왔는지 알 수가 없죠. 왜? 중앙정보부 요원의 뒤를 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시골에 강원도 아주 촌이에요. 촌. 아주 깡촌인데 바닷가 깡촌이야 그것도. 그런 데서 농고를 나왔는 사람인데 동계 계열을 진학을 해서 서울농대 수의학과를 나왔어. 그런데 중앙정보부 와갖고 시간 많은 부서에 배치받아 다니다가 당시 이문동 근처에 있는 가까운 학교 중에 좋은 학교가 고려대학이라는 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고려대학에서 뭘 했는지 뭐 석사도 받고 뭐 박사도 받았다 그러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무슨 거짓말이냐? 왜 나오지도 않은 보성고등학교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성고등학교가 진짜 보성 나온 사람이 퇴사를 하게 돼가지고 그분을 위한 그 조촐한 그 환송연을 하는데 때마침 제 동기생이 보성고등학교 나온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성고등학교 나온 친구가 그 회비를 거들어 다니길래 제가 좀 도와주려고, 야 이리 들어와봐. 우리 여기 선배도 저기 보성고등학교 나오신 분이라고. 그랬더니 승질을 내고 막 화를 내서 민망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나왔다고요. 봤더니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짓말, 본의 아니게 우리가 후배들이 건드리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 제가 겪은 그 소위 말하는 학대, 경멸과 무시, 그다음에 각각의 퇴근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속에서 제가 한 1년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 보성고등학교 나왔다고 거짓말하는 서울농대 수의학과 나온 아저씨가 중국에 파견을 가겠다 그래갖고 하루에 한 2시간씩 그 사람 시간만 나면은 개인 중국어 교습도 해줬어요. 나중에 봤더니 호주로 나가더라고. 호주 어디로 나가더라고. 그래갖고서는 거기 나가서는 또 권영애가 당시 이제 부장을 했을 때니까 권영애 딸이 또 호주에 나가 있었어. 그래갖고 또 권영애 딸을 갖다가 케어한다는 목표하에 또 1년 연장 근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뭐 권영애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뭐 안기부장을 더 한다든지 그랬으면 뭐 그 아저씨가 팔자를 고쳤겠지. 그런데 이제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그런 거에 산산이 깨지죠. 물론 권영애도 깜빵 들어가면서 도로칼 꺼내갖고 뭐 자살한다고 그 지방 많은 아랫배를 그었으니까 절대 죽을 리가 없죠. 자, 그런 해프닝이 벌어질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국정원 안에도 본인의 출신 지역과 학교 경력을 속이는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사회에도 많아. 공직사에서도 많아. 내가 지금 국정에서 겪었던 일 보면은, 아니 어제까지 나는 서울 경기고등학교 나왔다고 서울 사람이라고 이러던 사람이 전라도 김대중 정권이 되니까 아따 내가 사실은 말이야 나 전라도란 게 뭐 어디라 그러더라, 뭐 임실이라 그러든가 뭐 고흥이라든 뭐 이런 식으로 나가 전라도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 왜? 나도 선상님하고 같은 쪽이다 이 얘기지. 근데 더 기가 막힌 놈도 있어. 본인은 경상도야. 그런데 뭐라는지 알아? 우리 처갓집이 전라도야. 나 절반이 전라도라고. 이런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보면 인간 폐물들이지. 육사를 나왔거나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서울대, 고대, 연대, 외대, 뭐 이런 한양대 이런 좋은 대학을 나온 애들 중에 특히 그런 애들이 많았다니까. 특히나 경기고등학교 나온 애들. 그러니까 어쩌다 이제 뭐 우리 회사 온 거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고향을 속이고 살아오다가 이제 전라도 세상이 되니까 웜에 나도 전라도란 게 이렇게 자기의 출신을 밝히면서 막
기조실장 찾아가고 총무국장 찾아가고 진급하고 보직 받으려고 이런 거짓말도 못한 놈들을 내가 봤다고요. 그런데 내 요즘 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런 고초를 겪는 것도 보면은 가장 결정적인 거짓말이 누구예요? 홍장원이야. 어? 사관학교 대표활항을 했고, 군대 조직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밀려나온 홍장원이 같은 애가 당시 ROTC 장교 학사장교로 뽑을 때 그냥 거저 덤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평생을 양지로 쫓아다니면서 니시 환관의 십상시의 역할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차장까지 올라갔지. 그랬는데 이놈의 윤석열이란 대통령이 비상경을 발동했는데 보니까 아차니까 내가 지금 내일 모레면은 조태용이를 국무총리를 밀고 내가 국정원장을 해야 되는데 다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동훈이 와이프, 그다음에 행안부 이상민 와이프, 또 안보실 1차장 김태호 와이프, 그리고 홍장원 본인의 와이프, 이 5명의 하이 소사이티 레이디 클럽이 있다 그러면서 집으로 떠들고 다녔다 그래. 이런 얘기는 국정원 안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자들끼리 클럽이 있어가지고 조태용 원장님은 국무총리로 모시고 말이야. 내가 지금 국정원장 한다고 이러고 있는 찰나에 작년 12월 3일 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홍장원이 같은 예시, 홍장원이 같은 이 간신무리들하고는 윤통이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났더니 지들끼리 말이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뭐 이재명이랑 통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가 그게 묵살당하고 뭐 이러니까 본인이 이제 잘려나갈 것 같으니까 해임되자마자 12월 6일 날 국회 정보위를 찾아가서 쪼로록 거기 가서 다 떠든 거지. 그랬더니 우리 지금 퇴직한 직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홍장원이를 망친 2개의 병기가 있대. 양병기. 뭔가요 아세요? 이거 발음에 양병기예요. 양변기가 아니고. 양변기는 응아하는 그 시설을 양변기라 그러고 양병기야. 뭐야? 김병기하고 이병기가 홍장원이를 망쳤다라고. 우리 동료 직원들이 그래. 국정원 직원들이. 내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들 다 뭐 김병기를 밑에 두고서 일을 해본 사람들도 있고 또 이병기 씨가 국정원장 혹은 뭐 예전에 국정원 차장할 때도 같이 근무를 해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인데도 홍장원이 망친 화근은 이병기와 김병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지금 홍장원이 사례를 보듯이 뭐 군에 곽종군이라는 저 죽일 놈도 하나 더 있고 몇 놈도 더 있는데 가장 대표되는 이 대통령의 내란 수계를 몰고 간 이 범인이 누구야? 바로 홍장원이라고. 얘는 7급 주사부 때부터 행실이 이상하던 애였다고. 근데 최근에 내가 그 의문점이 되는 해소될 만한 첩보가 왔다 그랬잖아. 첩보야. 아직 확인된 정보가 아니라고. 첩보인데 뭐냐 내용이. 홍장원이 어머니하고 이병기 전 원장 부인하고 자매지간이래. 그러면 이병기 원장의 부인이 어떻게 되죠? 홍장원이 이모가 되지. 그럼 이병기는 홍장원이 이모부가 된다고. 이거 누가 우리 독자들 중에서 한번 밝혀줄 수 있으면 밝혀줘 보세요. 저는 못 밝히겠어. 왜? 내 능력이 한도가 있어서. 응? 우리 집안에 그 비슷한 시기에 60년대에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도 있고 해도 여쭤봐도 몰라. 뭐 이병기가 그 당시에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이병기와 홍장원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나눠먹기를 했다는 게 되니까. 뭐 지금 이병기 전 원장이 우리 공작단에 있는 우리 모 선배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불평불만 얘기하셨다는데 얘기할 거 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하면 돼요. 나는 우리 동료 직원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내가 참고 삼아서 국민들에게 여쭙고 그 사실 확인을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홍장원이는 이병기 원장님은 깨끗하게 살으셨는지 몰라도 홍장원이는 그 잠깐 우리 공작국에 있으면서 해놓은 비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을 소위 헌재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지만 대통령을 이 완쾌에 깨끗하게 다시 업무 복귀하려면요.
이번에 이 일을 친 홍장원이가 국정원에 있으면서 어떤 부정을 했고 어떤 횡령을 했고 그 횡령 규모가 얼마나 되며 홍장원 주변에 있었던 동일한 육사 출신의 또 다른 특보는 얼마나 많은 돈을 공작국에서 흡혈귀처럼 빨아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면 대통령 다시 업무 복귀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 우리 변호인단 여러분들 이 방송 좀 봐주세요. 어? 법리적으로 우리 변호인단께서 차근차근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이 급하고 뭐 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압박을 줘오고 있는 거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발 홍장원의 비리를 국정원 차원에서 먼저 선결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얼마나 홍장원이가 이전에 거기 국정원 원장으로 있었던 육사 출신들과 그 특보들과 어떤 식으로 유착 관계를 가지면서 이 공금을 갖다 남용하고 횡령해 왔는지를 갖다 찾아내면 깨끗하게 끝날 수 있어요. 한 두 놈만 잡아다가 주리를 틀면 될 것 같은데 이 조태용 원장이나 이 새로 간 오령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머리가 나쁠까 아니면 용기가 없을까? 왜 못하지 이런 거를? 지금 나라가 지금 경각에 위험한 상황에 떨어져 있는데 이 풍전등화의 이런 상황에서 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한 그런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안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이 횡행하는 거예요. 금방 한 얘기도 언제 내가 그 얘기 했냐고 이러고 뻔뻔하게 하는 놈들이 너무 많죠. 그게 대별되는 게 어딥니까? 국회의원, 뭐 장성들, 그다음에 교수들, 고위공직자들 이런 놈들이지 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발본색원에서 처단하되 우리 보통의 국민들께서도 거짓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이 금과 옥조의 가치를 모든 국민들께서 함께 꼭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